아, 그게 뭐였더라.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방금까지 생각났는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부쩍 늘었다면 혹시 내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깜빡하고, 누구나 가끔은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누구나 피곤할 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에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잠 못 자서 그래 하고 대충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일까? 조용한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 불안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뇌를 위한 습관을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막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최근 신경과 정신의학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막고 뇌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단 5분, 뇌를 위한 자극을 주는 습관. 그게 뇌세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뇌는 나이 들어도 새로 연결됩니다. 뇌는 자극받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생활 습관은 인터넷 블로그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억력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 신경과 전문의들이 직접 실천하고 권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루 단 5분. 당신의 뇌는 오늘보다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1장. 다른 손을 써보세요.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혹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릴 때, 우리는 늘 익숙한 손을 사용합니다. 오른손잡이라면 당연히 오른손, 왼손잡이라면 왼손, 별 생각 없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행동하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반대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셨나요? 대부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반대손인가요? 우리의 뇌는 익숙함 속에 있을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자동으로 움직이는 손동작, 이 모든 것은 뇌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손을 사용하는 순간, 뇌는 이건 뭐지?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망이 새롭게 연결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비유성 반구 자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뇌가 주로 활동하는데, 왼손을 쓰게 되면 오른쪽 뇌, 즉 평소에 덜 쓰던 뇌 영역이 활발히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신경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반대손을 이용한 간단한 일상 행동을 4주 이상 지속한 그룹은 집중력, 공간지각력, 기억력 점수가 모두 향상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아래 중 하루에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양치질을 반대손으로 해보기. 스마트폰을 평소와 반대손으로 들고 사용해 보기. 리모컨 조작을 반대손으로 하기. 식사할 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반대손으로 들어보기. 문을 열고 닫을 때 반대손을 써보기. 처음엔 어색하고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포인트입니다. 익숙함을 깨는 작은 충격이 지금까지 굳어가던 당신의 뇌를 각성시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패턴, 그 중에서도 뇌가 늘 자동으로 처리하던 작은 행동들입니다. 뇌는 어색함 속에서 성장하고 불편함 속에서 깨어납니다. 2장. 오늘의 기억을 말로 정리하세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뭐 했지?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는데, 막상 떠오르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억의 저장고가 조금씩 닫히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기억은 기억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복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를 말로 정리하는 습관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강력한 뇌 훈련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중 기억에 남는 장면 3가지를 말로 표현하는 것. 혼잣말도 괜찮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맛이 유난히 쓰더라. 오후에 슈퍼에 갔는데 딸기 가격이 너무 올랐어.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허리가 찌릿했어. 이렇게 작은 사건들을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뇌는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시각정보, 감각정보, 감정정보까지 함께 묶어 기억 회로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뇌건강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5분간 말로 하루를 회상한 그룹은 6개월 후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비실천 그룹 대비 18% 이상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습관은 단지 기억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울감 감소, 수면질 개선, 감정 정돈 효과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말로 정리할 때는 굳이 멋진 문장, 일기처럼 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걸 소리내어 말하세요. 중요한 건 말하는 순간 뇌가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경험을 말로 표현할수록 전두엽과 해마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저녁 식사 후 가족과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기. 혼자 사는 분들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 하루 1분 음성 메모 남기기. 일기를 쓸 땐 느낀 점을 한 줄 말로 써보기. 뉴스나 책에서 본 정보 중 하나를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해 보기. 말은 기억의 사다리입니다. 매일의 작은 기억들을 말로 붙잡는 연습? 그게 바로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제 뇌를 더 깊이 깨우는 3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의도적 낯설음을 만드는 뇌훈련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장. 의도적 낯선 만들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거나 나 여기 왜 왔지? 하고 순간 멍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뇌는 점점 게을러지고 활력을 잃습니다. 오히려 불편함, 어색함, 새로움이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의도적 낯선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익숙함은 뇌의 적입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음식만 먹고 하는 일도 보는 사람도 하는 말도 늘 같다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낯설음을 느끼는 순간 뇌는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려고 각성합니다. 이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늘리고 전두엽, 해마, 측두엽 등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일상 속 의도적 낯설 만들기 실천법은 대단한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오늘은 집 가는 길을 살짝 바꿔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 처음 보는 골목, 새로운 풍경으로 가보세요. 계단 오르며 숫자를 세어보세요. 단순 반복 속에서도 뇌를 계산으로 자극합니다. 오늘 처음 들은 단어를 하나씩 외워보세요. 뉴스에서 들은 생소한 단어를 말로 따라해보면 좋습니다. 자주 가는 가게 대신 처음 가보는 곳 이용해보세요. 시각적 사회적 자극이 뇌를 새롭게 깨어나는 힘을 줍니다. 양말, 셔츠, 머리 모양 등 작은 패턴을 바꿔보세요. 일상 속 선택의 자율성을 뇌가 감지하여 자극이 됩니다. 왜 낯설미 중요한가요?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그룹은 단기 기억과 학습 속도, 공간 인지력에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들이 비약물적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뇌는 습관에 안주하면 녹슬고 새로움을 마주하면 살아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도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낯선 걸 피하려고 합니다. 익숙함이 편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1분, 5분이라도 일부러 낯선 자극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표현, 새로운 감각.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사장. 숫자 세지 말고 리듬을 느끼세요. 하루만 보 걷기 좋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걷는 방법을 살짝 바꿔보세요. 걷기 자체는 유지하되 리듬을 타면서 걸어보는 것. 이게 바로 뇌를 자극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왜 리듬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발로 박자를 맞추는 이유는 우리 뇌가 리듬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듬은 청각 자극이지만 그에 반응하는 건 전두엽, 측두엽, 해마, 손해, 운동피질 등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급 활동입니다. 특히 리듬에 맞춰 걷는 운동은 단순한 유산소 운동보다 더 강력한 뇌 연결망 자극 효과를 가집니다. 리듬 걷기,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템포가 일정한 음악을 틀어놓고 걸어보세요. 왈츠, 보사노바, 클래식처럼 박자가 분명한 곡이 좋습니다. 발을 음악 박자에 맞춰 내디뎌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뇌는 집중하고 학습하려고 반응합니다. 발, 손, 시선 움직임을 동시에 조정해 박자에 맞춰 손을 앞뒤로 흔들며 시선은 좌우로 이동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감각 통합 운동이며 뇌가 청각, 운동, 시각 정보를 조율하며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리듬 보행을 8주간 실천한 고령자 그룹에서 공간 지각력, 균형 감각, 인지 속도, 우울감 모두 개선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루틴은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리듬 감각이 향상되면 몸의 중심을 더 잘 인식하고 움직임의 예측과 반응이 빨라지기 때문이죠. 리듬은 운동이자 음악이고 뇌의 언어입니다. 똑같이 걷더라도 리듬을 실어주는 순간 당신의 뇌는 다시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루틴입니다. 뇌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루틴이죠. 감정일기 쓰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5장. 감정일기 쓰기. 하루 종일 뭐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 어쩐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잃어가는 것만 무서워하지만 사실 감정을 잃어가는 것도 조용한 위기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그걸 표현하지 못한 채 누르고만 살다 보면 뇌는 점점 감정 처리 기능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닫힌 뇌는 기억을 지키는 힘도 점점 잃게 되죠. 왜 감정을 써야 하나요? 감정은 뇌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은 생각을 조절할 뿐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죠. 감정을 글로 쓰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언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하는 고급 뇌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일기란 마음의 해독제이자 뇌의 스트레칭인 셈이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대단한 작문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중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마트 계산할 때 직원이 짜증내서 기분이 상했다. 친구랑 통화하면서 웃은 게 참 기분 좋았다. 창밖 봤는데 해가 너무 예뻐서 잠시 멍하게 있었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걸 글로 적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감정을 해석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3줄 감정일기를 3개월간 실천한 중장년층을 분석한 결과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인지 기능 점수 또한 평균 1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이에요.
감정은 버릴 게 아니라 말하고 쓰고 꺼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뇌는 거창한 치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작은 자극을 더 잘 기억합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어디서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칫솔을 반대 손에 들어보는 것, 오늘 하루를 말로 정리해보는 것, 일부러 낯선 골목을 걸어보는 것, 음악에 발을 맞춰 걷는 것, 그리고 하루의 감정을 한 줄로 적어보는 것. 이 단순한 5가지 행동이 당신의 뇌세포를 다시 연결하고 기억을 붙잡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루틴이 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이라는 약은 누구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뇌는 늙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5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